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비원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 15%로 낮췄잖아요. 그게 네. 이제 바로 시행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우리는 아직 25%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격 격차도 좀 날 테고 경쟁력도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던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업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12.5%하고 기본 원래 했던 관세 2.5%에서 총 15%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서면 합의에 이루어지는 게 문제이고요. 그리고 EU하고도 이제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한미 차원의 협상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의 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비용 자체는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언제까지 25%를 이어가느냐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예. 이제 가격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제 빨리 물론 이제 너무 섣부른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 자체가 리스크인 셈입니다. 예, 예. 예. 미국을 찾은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은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 지금 양국 간 이견이 가장 큰 지점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네네. 어떻게 좀 입장 차이가 있는 네, 건가요? 총 한 세 개 정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그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냐인데 한국 같은 입장은 이제 직접적 투자,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가는 거를 5% 미만으로 하는 게 입장인데 미국은 이것보다 이제 높여달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업 선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기업 평가를 해서 이제 한국이 주도적으로 선정하겠다는 건데 미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투자 이익의 배분 비율입니다. 이제 수익이 났을 때 미국은 90%를 자기네들이 가져가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3,500억 달러 규모가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지금 4,160억 달러 정도인데 3,500억 달러라는 것은 결국에는 84%에 이제 되는 것이고 예. 그 내년도 그 저희의 예산안 같은 경우에도 728조 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완전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67%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처 정해줄게. 너네는 어쨌든 입금을 해. 그렇죠. 그리고 현금으로. 뭐 90% 이상 수익 우리가 가져갈 거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럼 그 협상을 이어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조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예. 같습니다. 뭐 이제 통화 스와프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한국이 이제 반대급부로 뭘 요구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네. 국익에 반하는 사인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협상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던데 그러면 안 좋은 것인지 아니면 네. 그렇게 협상을 좀 그 길게 이어지더라도 네.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네. 게 좋을까요? 사실 국익이란 측면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제 너무 섣부른 합의를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개인적으로는 한 세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예.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그 기업들이 이제 오로지 감당해야 되는 그런 피해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한미 간의 어떠한 관계가 난기류가 있다라는 게 있을 때 이게 주식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도 한국에게는 좀 리스크일 수밖에 없고요. 예. 마지막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인데 지금 이제 7월 이후부터 한미가 협상하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통상 그 경제 이슈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제 협상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시 안보 문제가 여기에 이제 얹어지는 현상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예. 미국이 지금 국가안보전략서나 뭐 국방전략서라는 이제 안보 분야의 전략 문서가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 물론 14일인가요? 그 인태사령관이 저희 국방하고 외교장관 만나면서 네.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략적 유연성 문제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문제 같은 것도 다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슈들이 다시 연계가 되기 시작하면 또 협상의 국면이 또 달라지는 점이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금 통상 문제에 미국 측에서 뭐
주한미군이나 방위 분담부 문제를 더 붙여가지고 또 그걸 다시 압박으로 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네. 거기에 대한 또 해결책을 우리가 모색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통화 스와프를 요청해서 이게 협상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깐 통화 스와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가요? 아, 네.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 3,500억 달러를 만약 이제 수용하게 되면 한국이 대거의 외화를 이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원화 환율이 크게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의 붕괴도 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통화 스와프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이제 두 나라가 미리 정해진 그 달러의 가격에 계약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이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사실 이것도 조금 개인적인 판단에는 조금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 통화 스와프를 그 미국이 지금 체결한 나라들은 대부분이 소위 말하는 비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그 한국이 비기축통화국인데요. 비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 그 IMF에서 이제 37개국 선진국 중에 달러, 엔화 뭐 이런 8대 통화를 준비 보유를 하지 않는 국가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한국이 그 중에 하나이고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 워낙 좀 이례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그 가능성 아직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하더라도 3,500억 달러 규모가 너무 좀 이렇게 직접 투자로 하기에는 좀 큰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해결에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상 그 상호 관세도 일단 11월까지인가요? 좀 미뤄졌잖아요. 네. 지금 미뤄진 상황에서 스페인에서 4차 고위급 미중 무역 회담이 진행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잘 됐다. 우리 두 나라 협상 잘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진핑 주석과도 통화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두 나라 간의 협상이 진전이 된 걸까요? 아, 네. 이번 그 무역 협상, 그 미중 간의 협상의 쟁점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 11월 10일에 종료되는 이제 관세를 유예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종료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가장 큰 쟁점 중에 하나가 이 틱톡 매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제 미국이 이제 매각하겠다고 했지만 이제 한 세 차례 유예를 했는데 이 유예 시간이 9월 17일 종료돼서 곧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둘째 협상이 이게 지금 3박 4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둘째 날이 시작될 때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틱톡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본 틀에 합의했다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무역 협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이 틱톡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는 시사를 해서 앞으로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틱톡 하세요? 아, 전 가끔 하세요? 네, 가끔 이렇게 네이버 뜨면 하는데 아직 아날로그여서 잘은 안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 합의를 봤는데 이게 어떤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네,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정치적인 수사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온 후속 보도들을 보니까 BBC나 CNN도 그렇고 이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원하는 게 틱톡의 소유권을 국가안보 차원에서 틱톡의 소유권을 미국이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여전히 이제 자신들의 기업이나 국가의 이익에 침해하는 것들 그런 합의에는 뭐 하지 않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 틀을 합의했다라는 좀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여서 구체적인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는 것은 협상이 끝난 후에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워싱턴 DC의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건 또 무슨 일일까요? 왜 워싱턴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떻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치안 유지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이제 가장 큰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민 단속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D.C.에도 이런 연방군이 투입돼 가지고 되어 있는데
최근 뭐 조지아주 저희 한국 사건도 있었지만 예. 좀 필리핀 그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인 필리핀 관련된 또 이민 단속 사건도 지금 최근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예. 필리핀이 유람선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이제 좀 강제적으로 조사를 해서 다시 송환시킨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이 앞으로는 그 미국의 이런 이민 단속에 동조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비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이렇게 비상사태까지 선포하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게 단지 그 불법 이민자만을 그 내쫓기 위해서냐 아니면 네. 또 다른 그 의중이 있는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우선순위가 이민 부분, 그 일자리, 그 국내 측면에 있다는 점에서 그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예. 이제 최근 미국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게 그 찰리 커크의 사망 사건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온 그 이리나 자루츠카가 이제 전철에서 살인된 그런 사건들이 있어서 이렇게 치안 측면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트럼프의 그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월드엔 이슈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